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및 토론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국난시대 노동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세션도 동일하게 두 개의 소주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국난시대 노동계 원로에게 지혜를 듣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소주제는 국난시대 노동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소주제는 정책기획위원회 박태균 미래정책연구단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더불어 토론회 김현정 우분투 사회연대 연구소 소장님,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 부성현 매일노동뉴스 대표님, 허권 금융산업공인재단 이사장님까지 다섯 분은 모두 강연 대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세션 국난시대 노동의 역할과 과제에서 제1주제 국난시대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듣는다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태균이고요. 네 분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김현정 우분투 사회연대 연구소 소장님, 여러 가지 지금 사회활동을 다양하게 해주고 계시고요. 또 박해철 전국 공공산업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도 맡으셨었고요. 또 부성현 매일노동뉴스 대표님 전태일 노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허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상임부위원장님, 노동존중 실천단 단장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노동계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고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대체로 앞 세션에서 저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기업에서 어려움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 노동의 문제를 거의 언급을 해주지 않으신 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기업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노동 현장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 어려움이 더 가속화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앞에서 기업 패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든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노동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여튼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가 더 지금 앞당겨진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 노동계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고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만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더 하고 싶으신데 하실 시간이 없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의 라운드를 좀 돌려고 합니다. 한 번에 그 두 번씩 발표를 하실 수 있는,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노동계가 처한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5분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저희 지금 이 주제 자체가 이제 사회적 책임 문제인데, 기업의 이제 어떤 이 책임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노동계 쪽에서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건지, 또 어떤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업하고 같이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갈 때 대화와 타협과 딜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5분씩 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김현정 소장님께 먼저 5분 동안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월까지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 노조연맹 위원장을 역임했고요. 20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분투 사회연대 연구소를 만들어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우분투는 그 사회연대, 그러니까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으로 상생연대, 공존을 의미하는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조 산별연맹위원장 시절에 사회연대의 중요성을 가지고 사회연대 운동을 쭉 해왔었는데, 임기를 마치고 지금도 그런 공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한 리서치 그 기관에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노동조합은 기업 내에서 그 조합원들의 임금과 복지 등 그런 경제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고, 정규직 중심으로 아주
그 집단적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라는 식의 그 부정적인 그 인식들이 상당히 높게 그래 나왔습니다. 또 반면에 또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좀 더 포용적이고 상생하고 연대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의 거는 기대는 또 상당히 높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리서치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노동조합이 이 포용적인 사회, 연대와 협력이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결국은 되는 것인데요. 지지하듯이 그 IMF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신자유주의를 강제로 도입당하면서 새로운 고용 형태,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형태가 이제 생겨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극심한 양극화의 그 상황으로 지금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그렇게 그 비정규직의 철폐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지만 그 노사민족 누구도 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 나서서 그거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내는 데에는 모두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개혁의 대상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되어서 노동 정책들이 주로 이제 그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그 노동자들의 고통을 좀 이렇게 수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안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 왔거든요. 그럼 또 노동계는 그에 또 반대하는 또 그런 또 성향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대응해 와서 항상 사회적 연대나 합의보다는 이런 갈등과 반목의 역사들이 계속 되풀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극심한 대한민국 사회의 그 극심한 이런 갈등과 반목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같이 협력하고 사회적 연대를 해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노동계도 그동안에 이제 자성적으로 간성적으로 해왔던 노동운동의 틀을 좀 벗어나서 개혁의 객체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포용적으로 만들어가는 주체로 좀 나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사회 연대 문제 이런 것들을 그 산별노조, 산별연맹 그리고 양대 노총이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께서 굉장히 짧게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노동조합에 관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의 노동자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어떤 지금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협상과 투쟁이라는 거를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국면들을 이 돌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쭉 겪어왔던 사실은 이 노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도 사실 계속되고 있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어쩌면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앞에 세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좀 들었던 얘기는 최근에 노사연대 기금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노동운동 또 노조가 어떤 방식으로 고민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노사연대 기금에 이거를 만드셨을 때의 문제들을 한번 연결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좀 거꾸로 허건 그 상임 부위원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한 5분 정도 이내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노사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그 대한민국 노조 조직률이 10%라고 하는데 자산 불평등에 대한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그 상위 1%가 가진 자산이 99%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10%와 그 이제 하위 10% 간의 그런 소득 그 불균형 6배가 넘게 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상위 10%의 노동자 상위 10%가 누구냐라고 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2천만 노동자 중에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조직률이 지금 10%거든요. 바로 노동조합의 보호 안에 있는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간의 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진단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그 노동 시장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언택트와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대단히 부각될 것이고 노동 시장 또한 기존의 그 노동 시장과는 아주 다른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개될 것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노동조합이 어떻게 하면 더불어 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그 노동 활동가들이 또 운동가들이 지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그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을 만든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무금융 노조는 그 이제 생긴 게 1987년도에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 육시방쟁 그 대통령 직선제를 그 앵차게 한 87년도 육시방쟁 때 이제 학생들과 같이 길거리에서 같이 그 호언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그런 이제 역사를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무금 노동자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넥타이 부대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그 87년 그 이후에 2017년 이제 30년이 지나서 촛불 혁명이 일어났고 또 그 거기에서 또 우리 이제 사무금 노동자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 87년도 형식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2017년도에 실질적 민주주의를 쟁취해내는데 사회 변화의 그런 주역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진단과 함께 그럼 앞으로는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 고민 속에서 이제 진단한 것이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관통하는 문제는 바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사무금 노동자들이 한번 나서보자, 주체로 나서보자라는 거에서 시작돼서 저희가 이제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그 이제 노조가 먼저 기업들에게 산별 노조에서 제안을 해서 노사가 같이 기금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통해서 불평등과 양극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회 연대의 그런 그 분위기와 필요성 이런 것들을 노동계를 넘어서 사회 전역으로 확산시켜 보자라는 취지에서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이 만들어졌고요.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은 그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사가 같이 만든 재단이 지금 그 금융산업 공익재단, 상생연대기금, 그리고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 이 정도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노총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강경 노선을 표방하는 노총이 있었는데 그 강경 투쟁을 통해서 해왔던 그런 결과물들이 국민들에게 너무나 지탄을 받고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범으로 인식되어져서 정말 획기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전략이라고 해서 사회연대 전략으로 그 노선을 변경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그 지역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노총을 만들자는 슬로건 안에 사회연대 기금을 만들게 됩니다. 그 기금이 이제는 13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재원이 이제 모여져 있고 그거로 실제로 그 지역의 연금과 병원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는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서 그야말로 노동조합이 그 사회와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인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막 그 우리 세계의 재단이 노사 같이 만든 재단이 첫 걸음마를 뛰는 그런 단계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발단이 되어서 우리 사회연대의 붐이 확산되기를 좀 고대해 보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노화사, 노화정, 노화민이 각자의 주장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강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는
우리 대공황 이후에 복지국가가 등장했듯이 코로나19라는 아주 엄중한 또 불평등 양극화의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그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라든지 사회적 협력 속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위원님, 특별위원님, 자문위원님들은 위원장님과 함께 사진 촬영이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 한국사회 비전회의 첫째 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개의 분야별 세션과 특별 세션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